종목을 10개 샀는데 같은 날 전부 빠졌습니다. 10개가 아니라 한 배에 탄 10명이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다르고 업종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움직인 이유는 같았습니다. 앱에는 10줄이 보입니다. 계좌는 줄이 아니라 같이 흔들리는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계좌가 실제로 몇 묶음인지 세어보겠습니다. 종목을 줄이거나 늘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앱의 종목 목록을 보겠습니다. 10줄이 있으면 잘 나눠 담은 것처럼 보입니다. 앱이 세워준 건 회사 이름입니다. 움직이는 이유까지 세워준 건 아닙니다. 나눠 담는다는 건 서로 다른 이유로 움직이는 것을 갖는 겁니다. 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목 하나를 사람 한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 10명이 배 한 척에 탔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10명입니다. 파도가 오면 10명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10명이어도 배는 한 척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배 10척에 나눠 탔습니다. 한 척이 흔들려도 나머지 9척은 그대로입니다. 사람 수는 두 경우 모두 10명입니다. 다른 건 배의 수입니다. 계좌도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소식에 함께 흔들리는 종목이 많으면 이름이 달라도 같은 배에 탄 셈입니다.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앱 한 줄 안에 여러 회사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의 줄 수만 세면 두 방향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10줄이 한 묶음일 수도 있고 한 줄이 여러 묶음일 수도 있습니다. 세어야 할 건 같이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거기에 각 묶음에 들어간 돈을 붙여야 계좌 지도가 됩니다. 이제 가상 계좌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넣었고 종목은 10개입니다. 앞선 편의 계좌와는 다른 세 사례입니다. 회사 이름 대신 업종 이름만 붙였습니다. 반도체 회사가 3개입니다. 2차 전지 회사가 2개입니다. 인터넷 회사가 2개입니다. 미국 기술주를 모은 가상 펀드가 하나입니다. 은행 하나와 통신 하나도 있습니다. 종목은 10개고 업종 이름은 6개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꽤 잘 나뉜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줄에 들어간 돈을 붙이겠습니다. 반도체 3개에 450만 원입니다. 2차 전지 2개에 150만 원입니다. 인터넷 2개에도 150만 원입니다. 가상 펀드에도 15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은행과 통신에는 각각 50만 원입니다. 앞에 네 묶음은 이름이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한 배로 설정했습니다. 같은 소식 하나에 함께 흔들리는 하루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를 걱정하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크게 움직였다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크게 움직인 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설명하거나 앞으로를 예측하는 문장은 아닙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앞에 8종목이 같이 흔들립니다. 그 배에 들어간 돈은 900만 원입니다. 은행과 통신의 100만 원은 각각 다른 배에 둡니다. 앱의 줄은 10줄입니다. 업종 이름은 6개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배는 3척입니다. 3척이라는 답은 시장의 정답이 아니라 이 사례의 전제입니다. 이 계좌에 어떤 하루가 왔습니다. 앞에서 정한 한 배가 함께 흔들린 날입니다. 왜 흔들렸는지는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 종목마다 빠진 금액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3개에서 25만 원이 빠졌습니다. 2차 전지 2개에서 8만 원이 빠졌습니다. 인터넷 2개에서 6만 원이 빠졌습니다. 가상 펀드에서도 6만 원이 빠졌습니다. 같은 배의 8종목에서 모두 45만 원이 빠졌습니다. 다른 두 배도 보겠습니다. 은행에서는 1만 원이 늘었습니다. 통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좌 전체로는 44만 원이 빠졌습니다. 1000만 원이 956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같은 돈을 다른 모양으로 놓아보겠습니다. 900만 원은 지금 8종목에 나뉘어 있습니다. 8종목에서 빠진 돈의 합은 45만 원입니다. 그 배 전체가 아래로 5% 흔들린 셈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파도만 따르는 가상 종목 하나를 놓겠습니다. 그 종목도 아래로 5% 움직이게 설계했습니다. 빠지는 돈은 똑같이 45만 원입니다. 8개로 나눈 돈과 1개에 둔 돈이 이날은 같았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정확히 맞춘 것입니다. 실제 종목들은 같은 날에도 조금씩 다르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확인한 건 개수만으로 보호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나눠 담는 건 소용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종목이 움직이는 이유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 회사에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장이 멈추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 회사에 같이 오는 일입니다. 금리와 환율, 경기와 돈의 흐름 같은 변화입니다. 나눠 담는 행동은 무엇을 지울까요? 한 회사에만 생긴 일의 충격을 작게 만듭니다. 모두에게 같이 오는 일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금액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한 종목에 모두 넣었다고 가정합니다. 그 회사에만 나쁜 일이 생겨 반토막이 났습니다. 계좌에는 500만 원이 남고 500만 원을 잃습니다. 이번에는 10종목에 100만 원씩 나눴습니다.
그중 한 회사에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나머지 9종목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좌에는 950만 원이 남습니다. 잃은 돈은 50만 원입니다. 500만 원과 50만 원입니다. 10배 차이입니다. 이번에는 종목을 나눈 행동이 분명히 작동했습니다. 일이 한 회사에만 생겼기 때문입니다. 앞서 44만 원이 빠진 날은 달랐습니다. 여러 회사에 같이 온 일이어서 개수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누기인데 결과가 달라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누는 행동은 모든 위험이 아니라 한 종류의 위험을 지웁니다. 여기서 반대 방향의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앱의 줄수는 적을 때도 계좌를 속입니다. 10종목이 한 배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펀드 한 줄 안에 여러 회사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 한 줄이 곧 움직이는 이유 하나는 아닙니다. 회사 10개를 똑같이 담은 가상 펀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앱에는 한 줄이지만 안에는 회사 10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가 자동으로 열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이유에 흔들리는 회사가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깥의 개수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계좌를 읽는 층은 3개입니다. 첫째, 실제로 어떤 회사들이 들어있는가입니다. 둘째, 무엇에 함께 흔들리는가입니다. 셋째, 각 묶음에 얼마가 들어있는가입니다. 아까 계좌를 이 세 층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앞에 8종목을 같은 이유로 묶었습니다. 그 묶음에 돈을 더하면 900만 원입니다. 나머지 2배에는 모두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10줄이 세 묶음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걸 딱 잘라 세는 공식은 없습니다. 회사 하나도 여러 이유에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 묶음은 점수가 아니라 이 사례를 읽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가 같은 날 모두 빠진 이유를 보여줍니다. 종목 개수는 출발점이고 움직이는 이유와 금액이 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나눠 담는 건 개수가 아니라 이유를 나누는 일입니다. 종목을 10개 샀는지가 끝이 아닙니다. 그 10개가 몇 척의 배에 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각 배에 얼마가 타고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가상 계좌는 종목이 10개였습니다. 업종 이름은 6개였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배는 3척이었습니다. 그중 한 배에 900만 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른 8종목이 같은 날 함께 빠졌습니다. 여기서 몇 개를 사야 한다는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배에 타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확인한 건 내 계좌가 어떤 구조인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을 겪으면 손이 바빠집니다. 팔았다가 사고 다시 다른 종목을 담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값이 붙습니다. 많이 사고 팔수록 못 버는 이유를 다음 편에서 보겠습니다.